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5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월 3일이고 음력으로는 2018년 11월 28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은 무술년, 갑자월, 경자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은 경자가 됩니다. 오늘의 명식 경금일간이 엄동설 아닌 자월에 태어났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사주를 볼 때 일간과 일단 원령을 먼저 비교 대조해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령 안에는 왕세의 개념과 한열의 개념이 있다고 했죠. 한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먼저 경금이라고 하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완철금이라고 합니다. 이 완철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땅 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 같은 거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쓰던 쇳덩이 같은 경우도 땅 속에 묻어뒀다가 꺼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흙도 묻어 있을 것이고 또 오래 있다 보면 녹도 슬게 되죠.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된 금이 아니라 화로서 단련함이 필요로 하는 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이 완철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녹이 슬어서 거칠고 투박하고 그런 쇳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완철금이라고 하는 거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불로서 다스려야지만 쇳덩이 그냥 무쇠를 불로서 다스려야지만 뭐 칼도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아니면 그릇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뭐 이렇게 큰 범종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용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화라고 하는 것에는 천간으로는 병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정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지지로는 뭐 사화가 있을 것이고 오화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 지장관, 사화라고 하는 것, 지장간 봉기가 이 병화에 해당되니까 사화는 꼭 병화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화라고 하는 것, 그 봉기가 이 정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오화는 천간에 있는 정화 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화로서 단련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은 이 병화로서는 단련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단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양간이라고 하는 것 칠사를 용신으로 써야지만 국세가 좀 커진다라고 했는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특성상 칠살인 병화를 쓰지 않고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정화를 쓸 때는 이 병화 같은 경우는 태양지화라고 하죠. 태양지화. 근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불과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화로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뭐 등촉화 이런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정화의 불꽃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연료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촛불도 촛농이 있어서 그 촛농을 심지를 타고 올라가야 이 촛불이 켜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불도 전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 있어야 전기불도 켜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거 반드시 연료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목에 해당이 되겠죠. 목생 화가 되기 때문에 목생화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목이 있어야 되는데 정화는 을목보다는 간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용도가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칠살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는 있어요. 근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투박한 경금을 이렇게 잘 기물로 만드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거친 것을 거칠게 다루는 용도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야생마가 뭐 조련이 되지 않은 야생마 굉장히 거칠고 사납죠. 그것을 조련해서 적토마 같은 좋은 말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화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냥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들여지지 않고 그냥 안에서 키울 수도 있잖아요. 뭐 새끼를 낳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은 길들여지지 않고 그냥 그 야생마 그대로 쓰는 거죠. 그거는 병화의 용도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일간이 그래서 정화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되게 문관에 이름도 있어요. 문관이라고 하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행시라든가 사시라든가 이런 게 이런 쪽, 그래서 공무원 쪽,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병화라고 하는 건 칠살의 용도가 있게 되니까 뭐냐면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해서 그 무시무시한 적군과 대적을 한다거나 아니면 도둑이라든가 강도로 잡는 거 굉장히 좀 거친 직업이죠. 그런 것은 정관인 정화의 작용이 아니라 칠살인 병화의 작용이기 때문에 직업적인 소견으로도 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경금 입장에서 병화와 정화의 어떤 차이점 이거 이해되실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경금이 일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 지금 이제 이 경금이 태어난 원령을 놓고 보게 되면 자월입니다. 자월. 자, 이거는 살짝 지우도록 할게요.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지만 엄동설한이죠. 겨울이에요. 그 다음에 수가 가장 왕하다. 그죠? 자, 수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요 의미를 한번 다른 쪽 두 가지 의미로 하나를 살펴보면,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음이 가장 왕하면 왕할수록 양이 약해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반대적인, 수와 반대되는 게 화 있죠. 그래서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화가 약해집니다. 그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불이 많이 약화가 되는 거죠. 물론 수가 왕해지게 되면 목은 생조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겨울 같은 때는 수가 너무 왕하면 물이 얼게 되기 때문에 수가 목을 생하기가 좀 힘들어진다 그랬죠. 물론 이제 부차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화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는 뭐예요? 수는 여기가 제왕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화는 여기가 태지에 해당이 되죠. 태지, 절태지. 그래서 이 포태법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는 왕하고 화는 약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다른 하나는 뭐가 있냐면 다른 하나는 뭐냐면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금은 어떻게 돼요? 금은 설기가 심해지죠. 그래서 약진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개념, 화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해서 수를 생하게 되는데 수가 너무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의 기운이 과설되죠. 과설되기 때문에 금이 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약한 일간을 생조 또는 방신해야 되죠. 자, 생조라고 하는 것 인성으로서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신이라고 하는 것 비견이나 겁재로서 경금을 생해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이나 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을 희한하라 했죠. 청징함을 생명으로 합니다. 청징함. 맑고 깨끗함인데 만약에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약할 때 토로서 생조를 해주게 되면 물론 토생금에서 금이 생조를 받는 것은 좋은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금이 탁해지죠. 오금이 됩니다. 오금, 금이 더럽혀진다. 오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 같은 경우도 탁수가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금도 음가님 신금도 마찬가지고 경금도 마찬가지고 약할 때는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금으로서 방신 방조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 엄동설환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엄동설환이라 한습이 지나치죠. 한습함이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이 자월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사주가 구성이 돼야 되냐면, 물론 일간 경금이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게 있어서 경금을 방신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정화라고 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 경금을 용도 있게, 경금을 쓸모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화가 반드시 있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정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굉장히 춥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병화가 있어서 추운 국세를 따뜻하게 조후도 해야 돼요. 조후도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경금 자월 태어나게 되면 지지로 신금 유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정화병화를 얻고요. 그 다음에 정화병화도 따지고 보면은 자월에 태어나면 똑같이 태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화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오화라든가 뭐 임목 같은 게 있어서 약한 화를 좀 이렇게 도와주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사주 8글자로서 병장화도 필요하지요. 지지로 신금이나 유금도 필요하죠. 또 지지로 임목이나 묘목은 좀 공력이 떨어지고요. 뭐 오화라든가 뭐 사화 같은 게 이게 다 갖추어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국세를 온전하게 갖추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국세를 온전하게 갖추고 태어나기가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화는 있는데 병화가 없거나, 병화는 있는데 정화가 없다, 내지는 뭐 지지로 오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화는 없고 뭐 임목이 있다, 이렇게 해서 꼭 한두 개씩은 좀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연도마다, 올해가 무술년이 있잖아요. 물론 1월 1일이 지났지만 명리학에서는 입춘이 지나야 기해년이 되죠. 그래서 무술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무술년이라고 하면 인성의 영향을 무조건 받게 돼 있는데, 일간이 약할 때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칫하면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사주 국세를 갖추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만약에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사주 국세 좋게 태어나면은 뭐 다 대통령하고 다 장관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 중국 같은 데서는 이 국가기관에서 이 명리라든가 역수라는 부서가 담당 부서가 있어가지고 미리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미리 사주를 다 풀어본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모를 꾸밀 사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태어나는 애기들은 미리 가서 다 죽여버린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중국, 그때 당시 중국이라든가 옛날 우리 조선조 때는 이거 뭐 왕이라든가 황제 체제였기 때문에, 그죠? 종식 그뭐 계속 대대로 이어져 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주를 봤을 때 역몰 꿈이 사주다 그러면은 미리 가서 이제 그런 싹을 싹둑싹둑 이제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또 웃지 못할 우화가 있긴 합니다. 자, 이건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자, 경금이라고 하는 거 자월에 일단 필요한 거, 물론 일지로 뿌리에 있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정화와 병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 선생님, 저 경금 입장에서 보면요, 정화는 정관에 해당이 되고요, 병화는 이거 편관에 해당이 돼서 칠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관살 혼잡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거 분명히 관사론잡이 맞죠. 자,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기 때문에 이건 관사론잡이 맞습니다. 근데 관사론잡이라고 해서 무조건 흉하고 안 좋다라고 놓고 보면 안 되고요. 일간에 따라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오히려 관사론잡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일간에 따라서 관사론잡을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또 해월에 태어났을 때, 경금이 또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 관사론 잡됨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날씨가 엄청 춥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조우를 해야 되는데, 정화만 가지고는 조우 공력이 떨어지죠. 조우의 공력은 정화가 아니라 이 병화가 가장 월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을 단련하면은
병화로선 단련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도 되고 정화로선 단련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 그럼요. 병화가 없어도 정화로서 조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정화가 뭐 정사, 뭐 또 경호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정화의관이 뿌리가 튼튼하다라고 하면 물론 조우하는 공력이 커지기는 하겠지만 아무리 정화가 조우하는 공력이 커진다 하더라도 병화를 따라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 개를 온전히 갖추고 있으면 더 사주국세가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 관사론 잡담을 좋아하는 경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꼭 반드시 이건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경금이 해자 축월에 관사론 잡담을 좋아한다 그랬고요. 경금이 신월이나 6월에 태어났어도 이때도 예를 들어서 한습 좀 수기가 있게 되면 한습해지거든요. 신월, 6월 정도에도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관사론 잡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때도 용도는 똑같습니다. 병화로서는 조호를 하는 것이고 병화로서는 조호를 하는 것이고 정화로서는 금을 단련시키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죠. 자, 경금일간이 엄동설화인 자월에 태어났죠. 자, 일지를 놓고 보면 다시 또 자수가 있어요. 이거 잠깐만, 경금이 자를 보면은 격을 놓고 치면 상관격이죠. 상관격에 해당이 되는데 금은 약하고 상관은 왕하기 때문에 금수 진상관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진상관격들 인성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경금과 신금은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단 금으로서 방신해 주는 걸로 좋아한다고 그랬고요. 다른 뭐 화토 진상관, 토금 진상관, 수목 진상관, 목화 진상관격들은 인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성이 있게 되면 이거를 상관 패인격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생각이 나서 여담을 한번 더 확인을 한 것이고, 경금이 자월이 되면 금수진상관격 맞고요. 그 다음에 일지도 이렇게 자수가 있게 되면 또 그 수가 더 왕해지죠. 대개 상관격들 자존심 엄청 강합니다. 이 사람들은 화살촉과도 같아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기분 나쁘면 잘못 인정 잘 안 하는 성격들이고 좀 대찬면이 있어요. 대개 상관격들, 특히 여자가 상관격이 되면 남편 벽이 없고 좀 팔자가 세다 이렇게 놓고도 볼 수 있지만은, 상관격들도 어떻게 중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지, 무조건 상관격이라고 해서 흉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안 되겠죠. 근데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다시 자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습을 더 가중하게 되겠죠. 연주를 놓고 보면 무술토가 있게 됩니다. 그죠? 경금이 약해서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을 더럽히고 물을 탁하게 하는 그런 현상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그런 상관이 굉장히 왕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금으로서 생조해 주게 되면 다시 수를 더 생각해 주기 때문에 이때는 무토로서 제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간목이 여기 이렇게 딱 끼어 있게 되면 이렇게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기가 힘들어지겠죠. 뭐 임수가 천간으로 드러나려고 하면 이모시가 되겠죠. 이모시. 그래서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써놓고 보죠. 뭐 이모시가 되면은 수가 굉장히 왕하면서 이 자수가 오화를 충고해 버리면 이 오화는 뿌리가 뽑혀 버립니다. 저 선생님, 이 시지의 오화하고요 연지에 있는 술토하고 옷을 반합하지 않습니까? 이건 할 수가 없죠. 오화하고 술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자수가 끼어 있으면 이 오화가 벌써 꺼져버려요. 만나기도 전에 꺼져버리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오술이 합해서 좌우충이 안 된다고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좌우충이 돼서 이 오화가 깨져버립니다. 그죠? 반면에 이 임수는 여기도 뿌리를 두고 여기를 뿌리를 두기 때문에 임수 자체는 굉장히 왕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토로서 제해 주어야 하는데, 간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무토가 행세를 좀 못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왕 뭐 사주를 생시를 봤으니까 계속 생시를 한번 더 볼까요? 이 병자시 한번 보죠. 병자시를 놓고 보게 되면 시지로 또 자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수가 3이면 엄동설안에 더 한기가 가중되겠죠. 물론 임수라든가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되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수가 많게 되면 일간이 또 과설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거, 요 술에 뿌리를 두고 무토로서 생조해 주려고는 하지만 이 간목이 있기 때문에 생조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좋은 것은 간목이 이제 병화를, 시간에 있는 병화를 생조해줘서 이 병화가 조를 하는 국세 틀은 갖춰지게 되는데요. 이 간목도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죠. 자, 수가 목을 생하는데 이건 상생의 원칙이지 이거는 간목이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통근 이론은 아니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도 다 뿌리가 약합니다. 술중정화에 뿌리는 둔다 하죠. 이게 병화 입장에서 술을 보게 되면 뭐예요? 이거 인묘지에 해당이 되죠. 인묘지. 그래서 통근은 미약하나마 하게 되는데 너무 멀리 있어요. 내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 그죠? 나는 서울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집은 저기 부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날마다 출퇴근하려면 아주 머리가 깨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주말 부부도 하고 그러는데 명리는 그런 개념이 없죠. 이렇게 뿌리를 거의 못 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무인시를 한번 보죠. 이거는 좀 재밌는 좀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인목이 있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게 아까 병자시는 뿌리가 없다고 했는데 이 간목이 뿌리를 얻게 돼요. 그죠? 뿌리를 얻게 됩니다. 이 인은 간목이 인을 보게 되면 녹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인중병화가 있어요.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천간으로 투출된 병화는 아니라 공력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인중병화로서 조후도 할 수 있습니다. 조후. 그 다음에 경금이 뿌리가 약하다 그랬죠. 이 무토로서 얘를 생주는 하기가 힘들어요. 이 간목이 있기 때문에 뭐 생주해수로 가다가 간목에 턱 막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이 아까 병자시였을 땐 뿌리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에 뿌리 두고 있기 때문에 간목이 더 왕해집니다. 그래서 얘가 얘를 생조해 주기는 좀 어려운데 얘는 생조가 가능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약한 중에 무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매금시킬 우려가 있다 그랬죠. 토다 매금 그죠? 토후 매금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이게 금이 매금되려고 하는데 간목이 있게 되면 이 흙이 쏟아져서 금을 매금시키지를 못해요. 얘가 조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흙이 막 확 쏟아져 가지고 매금시키는 거를 나무로 해서 흙이 쏟아지지 않게 이렇게 버팀목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토 같은 경우는 용도가 있고요. 이 무토가 뭐 술에도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이 무토는 인이 이게 칠살 간목이기는 하지만은 무토 입장에서 근데 무토 입장에서 인을 보면 또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인중병화를 또 취용하게 쓰게 되면 무토를 또 생주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무토는 좀 공력이 그 생주해주는 공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 무토는 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쓰기가 힘들 것이고 요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거는 또 쓸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달라지게 되죠. 생시에 따라서.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갑신시를 볼까요? 자, 갑진시가 되면은 경금이 신의 뿌리를 둡니다. 그죠? 이거 뭐 경금 입장에서 신은 녹에 해당이 되죠. 근데 뭐 물론 이제 지지로 신자가 이거는 반합 회국합니다. 신자 반합 회국. 그래서 이건 금도 뿌리를 얻게 되지만 수도 왕하죠. 그래서 원래 그 진상관격들은 토가 있게 되면 상관도 제하고 일간도 생주해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경금과 신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금으로서 토로서 생주를 해주게 되면 경금이 탁해지고 수도 탁해진다라고 했는데 그 같은 금으로서 방신방주를 하게 되면 금도 더럽혀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물도 탁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경금 특히 신금 같은 경우는 약했을 땐 토로서 생주해주는 것보다는 신금이나 유금 같은 거로서 방신해주는 것이 더 월등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무술토가 탁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은 이 간목이 뿌리는 없다 하더라도 이 간목이 있게 되면 토가 이게 분탕질 치는 것을 어느 정도 이게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근데 아쉬운 점은 뭐예요? 화기가 없어서 조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목화향으로 가면 좋겠죠. 동남 목화향. 그죠? 동남 목화향으로 가면은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뭐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을지옥대운을 지나면 바로 목화양으로 가지만 여아로 태어났을 때는 좀 화운으로 가기가 좀 많이 시간이 걸리네요. 그죠?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음, 삼주에서 화를 못 봤다라고 하면 일단은 시주에서라도 화를 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하면 인간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로 하긴 한데, 그죠?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시주라고 해봤자 청간과 지지잖아요. 근데 이게 시라고 하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뭐 병신 이렇게 막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시두법에 의해서 저번 시두법 설명을 드렸죠. 시두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시를 어떤 시를 택하면 일간이 뿌리를 두는 건 좋은데 조우가 미흡하게 되고요. 또 조우를 따지자면 뭐예요? 일간이 또 뿌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치용하느냐, 하나를 버리느냐, 이게 귀로에 있게 되는데, 그때 참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역시 대운을 그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버렸을 때, 대운에서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생시를 정할 때, 그래서 이 대운을, 비교해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 강의 때는 시간 관계상 이것까지 다 이 사주가 이렇게 됐을 때 정묘대운 환경이 어떻고 정묘대운 중에 세운이 이럴 때는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드리면 좋겠는데 이 강의에서는 좀 많이 좀 어렵고요. 가끔 이제 제가 실전 사주 풀이를 이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폐암 수술을 했다. 그런데 왜 폐암 수술을 했는지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사주 원국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요. 그 폐암 수술한 당의 연도가 있을 것이고 당의 연도가 속한 대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과 대운과 그 다음에 세운, 그 다음에 더 정확히 보려면 월운까지 비교를 해야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다쳤구나, 이래서 수술을 했구나, 이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분석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실전 사주 풀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에서는 요 정도에서 조금 더 이제 보충할 게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가끔은 이제 대운에 대한 이제 설명도 드리긴 할 건데 원칙적인 이 명리학 시간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도 뭐 아쉬운 점 뭐 있겠지만 그냥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직 보지 않은 생시들 한번 대입해 가면서 어떤 생시가 주어졌을 때 사주가 가장 그래도 중화를 얻을 수 있을까를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